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다시 제출을 해서 분위기가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해당 문서 규제 공유 계약의 협력 기간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을 코인베이스로 다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델리티, 인베스코, 바네크, 쉐어스, 위즈덤 트리가 모두 수정 신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대부분 코인베이스가 아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분위기도 10% 급증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11% 급증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팩트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있지만 그래도 거의 7%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분위기도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 조금 더 가다가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흡성 대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 계열들이 조금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소폭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해당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기존의 코린이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상장된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보게 되면 대부분 같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미리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비로소 대세장이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때는 왜 안 움직였냐라고 볼 수 있는데, 보유량이 현재 적었고 지금은 거의 비트코인과 유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가 늦게 상장이 됐고 기존의 팩트만 상장이 되어져 있었을 때 오히려 어마무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즉 공통되게 움직여줘야 진짜 백이 대세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번에도 비트코인 너무 비싸요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이제 보느냐 차이인데, 4천만 원 그냥 눈대중으로 코린이 분들이 보았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토시 개념으로 하면 어차피 소수점 거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발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각적인 부분에 매료가 돼서 잘 접근이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는 또 있어야 비로소 가치라는 걸 입증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요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AI가 만들어낸 가짜뉴스, 미국의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사임설이 좀 돌았었죠. 근데 이게 이제 AI 또 기사가 나왔다, 내년에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대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번스타인이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SEC 시스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레스케일 OTC 제품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주류를 월가 참여자들을 주도하고 있는 규제 비트코인 ETF를 도입을 해서 규제를 더욱더 빠르게 가속화시키기 위한 척도로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테슬라 판매 급증 추이로 인해서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19일 날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중이 아직도 10,000개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실적은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 10,000개가 나올 확률은 매우 저조하겠고요. 과거에 왜 테슬라가 그런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을 줄였던 이유는 비트코인에 따른 약간의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CFO가 적절한 시점에서 또 매도를 했지만,
이게 변동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미리 던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굴회사에 따른 비트팜스가 이번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 그러니까 실적 추이를 또 고려를 하고 해야 되니까 한 300개 정도 언더에서 좀 판매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과 플랜 B가 다시 반감기 6개월 전에 비트코인 매수 18개월 후 매도가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이겨냈기 때문에 다음 반감기가 24년도 4월이다. 과연 이 전략이 맞을지는 시간이 가다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홍콩의 웹 3.0 전란 TF팀이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재무장관이 총괄로 가져가게 된다고 해서 이제 HSBC와 이번에 이제 웹 3.0 TF 쪽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올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홍콩은 어차피 개인 기존에 있었던 거래소가 이제 등록 신청을 해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는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반감기 정도 때부터는 실질적인 거래 비중이 좀 도드라지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디파이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라이도 파이낸스가 이더 전량 스테이킹 제한이 통과가 됐다.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자라는 내용의 거버넌스가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라이도 파이낸스의 ST 이더 보유량이 33,000개로 13번째 ST 이더 보유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베 커뮤니티가 이번에 TUSD 준미금 동결 제한에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입금하거나 대출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을 지난 1일 날 투표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동결하자라는 제안이 승인돼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보내는 비트코인 양이 증가를 했지만 이익 실현을 하지 않는 비트코인 홀더들의 채굴량이 거래소로 보내지는 양은 있지만 그게 곧바로 물량을 던지는 물량까지는 아니다. 일단 대기 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 그 다음으로 요즘 주식 시장도 분위기가 좋고 코인 시장도 그나마 좀 회복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나스닥이 이제 3만기 등락률 추이가 30% 정도가 나왔고요. 비트코인도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3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총 통화량 추이가 많이 불려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8개월 전에 등장한 침체에 따른 경고는 아무래도 어느 시점에 올 것 같냐라는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들은 뭐 내년 3만기 정도 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대다수 많았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막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이 블랙록 이제 비트코인 ETF 타임라인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월 12일 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있어요. 저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마감일자 기준점의 기대감이 조금 더 높고요. 안 되면 25년도 때가 될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 번은 빠꾸 먹고 그 다음에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움직임에 따른 동향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재신청하고 수정했던 거 곧바로도 했는데 과거에는 수정 안 하고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이런 움직임만 본다라고 해도 과거와 지금은 현저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뭐 주식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대부분 EDXM이 아직까지도 신뢰도 평가와 이제 막 오픈되는 측면이다 보니까 그쪽에 돈이 쏠릴 수 있을 만한 여력과 여건과 코인의 개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럼 적절성으로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테마직군에 있는 거래소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친구들, 채굴회사들도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채굴회사들에 있는 주식들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행들의 그런 현명한 선택이 자기의 있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률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누구 말이 옳으냐가 아니고 내가 그만큼 그 내용, 그 지식적인 그 내용 기반에 따른 신뢰도는 내가 얼마나 그 공부에 있는 지식량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전히 올라가고 있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비트코인이 ETF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순번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다음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첫 번째 포크됐던 코인들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지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 동력이나 배경은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그게 꼭 모든 수익적인 측면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10분 정도는 조금 더 지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굳이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끊고 이제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기존에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BUSD,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팍소스가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준비금, 국제화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SEC의 제동을 좀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무지하게 급감을 보여주고 있죠. 중단 명령 때리고 나서 더 급감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21년도 신규 BUSD 토큰 발행 중단됐고요. 24년 2월까지 토큰은 계속 지원하고 상환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으니 점차적으로 이 비중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TrueUSD인데요. 급부상 중입니다. 19년 6월 달에 파트너로 맺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바이낸스와 그리고 지금 자 BUSD와 메이저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적용되었던 재료 수수료의 프로모션을 TrueUSD 대신 적용한다라는 방침을 밝혀서 이쪽의 마켓에 유동성포를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부상 보여주기도 했었고 시총도 어마무지하게 올라와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재미난 점은 USDC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USDC가 해당에 있는 중소의 실리콘 뱅크에 따른 영향성 때문에 같은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왜 제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제 디파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TrueUSD에 있는 성장 배경은 바이낸스가 일단 뒷받침해주고 있고 바이낸스가 최근에 이제 수수료를 다시 올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수익이 있는 측면이 다 제동이 맡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TrueUSD와 있는 이런 파트너 관계 추이를 본다고 하면 여전히 TrueUSD를 더 많이 밀려줄 수 있을 만한 유동성 풀에 거기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 마켓 중에 가장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TrueUSD가 언제든지 바이낸스와 있는 관계도가 어느 적정선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하게 전략적으로만 지금 동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역으로 이용을 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디파이도 좀 문제가 있었죠. 이 다이 쪽에 있는 분위기도 요즘 디파이도 이제 그 다음 시장에 있는 분위기로 갔었을 때는 크게 타격이 좀 둔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뭐 코인의 특정 비중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많이 흔들렸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담보에 있는 물건들이 조금 더 이상의 뭐 채권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 있었고 중소은행들에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디파이도 상당히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쪽도 이 담보 물건을 다각도로 바꿔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메이커 다오나 그 다음에 또 어디냐 아베나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더 있는데 뭐 라이도나 뭐 이런 쪽도 요즘 다채롭게 좀 변화 추이를 많이 주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것만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이번 성장통이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고 기존과 변화가 없이 또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더 그 다음 시장이 되게 되면 흔들림의 폭도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시면서 좀 대응을 입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베도 뭐 이제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내놓기도 했었고 그걸로 이제 담보를 여러 가지를 잡아 줌으로써 특정 비중 이상을 너무 과하게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걸 이번 작년 루나 사태나 이런 걸로도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번 계기에서도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도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성장과 디파이에 따른 성장도 같이 좀 안정화되는 추이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